예,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좀 조정받으면서 우리 시장은 대체로 이제 코스피는 대형주는 약세이고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 관심이 모이는 곳, 머닝 전략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오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지수보다는 종목 단으로 좀 흐름이 가는데요. 오늘 곽 대표님이 주목하시는 시장에 관심 있는 두 종목 비교해 보겠습니다. 넥스틸과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미국 알래스카 LNG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건의 이제 협력권 MOU가 나왔는데요. 조선 원자력 이런 게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LNG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네. 실제로 이 뉴스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철강주에 그리고 넥스틸을 꼽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일단 하이스틸은 급등세가 지금 너무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저는 실제 수혜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넥스틸이 훨씬 더 이 LNG 관련해서 찐 수혜주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이스틸이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이유는 이전에 하이스틸 관련해서 이런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반덤핑 이제 관세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 하이스틸 쪽에서 만들고 있는 극조원 강관이 향후에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강간이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테마주로 엮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강관 관련주 중에서는 하이스틸이 지금 급등세가 지금 여전히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산 지금 LNG를 지금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하느냐, 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관련 이슈가 테마단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10월 정도까지는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는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사업성, 타당성에 대한 지금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만약에 LNG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산 LNG를 수입할 때 있어서도 정부 쪽에서 계속 이제 관련된 물밑 작업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4분기 정도 돼서 빠르면 10월 달경쯤 돼서 이 프로젝트 사업비나 설계 정보 등을 이제 우리나라 쪽 정부 쪽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련 이슈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발언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작을 해서 이 LNG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계속 의중을 내비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빠지기에는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또 사업 부문을 보면은 이런 가스관 관광들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같이 함께 또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제 이슈 있었을 때도 그 시추용 특수 관광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 이슈 들어올 때마다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저는 비중 확대 의견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알래스카의 LNG 개발하러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사업성이 사실 담보가 안 된 건데 할 수 없이 지금 미국의 협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큰 기업들은 딸려 들어가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철강주나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좀 있는 거죠. 특별히 넥스틸은 미국 휴스턴에 공장이 있군요. 그러면서 넥스틸 약간은 사실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중소형 철강주들이. 그러나 이제 오늘 하이스틸이 강하기 때문에 넥스틸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런 노이즈와 기대감이 막 섞여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는 또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장의 이슈가 이제 악재를 먼저 이제 때린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호재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유발하는 움직임들이 네. 좀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원전 쪽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또 합작사를 설립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들어왔다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전력 용량을 2배로 늘린다거나 이전에 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그 설비 용량을 증진시키는 그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향후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엿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부리던 그런 목리 관련 내용들을 보니까 북미 진출, 이제 북미 수주 프로젝트를 수주에 있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진출, 그러니까 원전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이게 가로막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기우였을 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올 초부터 이런 원전 협력 관계를 맺겠다라는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지금 못하는 게 이제 주기기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력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이 협력 관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만 봤을 때도 계속 긍정적인 호재, 개별 호재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원전 쪽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SMR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존 웹서비스, 엑스에너지, 그리고 한수원과 SMR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그런 관련 개별 소식들도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LNG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이제 브리핑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당진의 LNG 저장 탱크 공사도 수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전방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뭐 해상풍력이나 수소터빈 등의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기업 한다면 여전히 저는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뿐만 아니라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복합적인 모멘텀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탈 가능성이 높고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에 휘말리지 말고 가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중소형 철강주 넥스틸 그리고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두 종목 비교 분석해봤고요. 둘 다 합격점입니다. 다음 또 박 대표님이 준비하시는 오늘 유망주는요? 네, 오늘 유망주는 모처럼 유리기판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돼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쪽에서 인텔의 또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기존의 인텔의 최대 주주 보다도 더 이제 높은 최대 주주의 지위를 이제 확보하게 돼서 사실상 인텔이 미국의 이제 공기업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도 뭐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인텔이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 전방위적인 이런 지원을 받게 된다면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도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여러 가지 수주를 일감 몰아주기를 인텔 쪽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경쟁력이 다시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요 인텔 쪽에서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유리기판 사업이거든요. 네. 특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 지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 만약에 협력하게 된다면 유리기판 밸류체인이 좀 더 견고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기와 관련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기판 그리고 유리기판 인터포저를 지금 현재 계속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가 이제 머지않은 만큼 계속해서 이런 캠트로닉스와 관련된 협업에
수혜에 대한 부각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캠토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기향으로 유리기판 양산 라인을 지금 60% 이상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유리기판 장비 기업인 필옵틱스와도 협력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이면은 이 유리기판 라인이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시생산 역시도 임박한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금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캠트로닉스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요. 예. 올 연초 이제 이후로 주가가 지금 횡보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월봉 흐름 본다면 이전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대인 28,000원 구간대까지도 상단 구간 열려 있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조금 더 높게 잡아서 28,000원 일단 1차적으로 흐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인텔의 유리기판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캠트로닉스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